한국으로 여행 온 유럽의 가족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부모님은 이번 여행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부모님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번 한국 여행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루치아라고 해요.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부모님과 대학생인 오빠 엘리코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시로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유명하죠. 도시 곳곳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두오모 성당, 우피치 미술관과 같은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명소가 즐비해요. 이곳에서 자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술과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거리의 공연을 관람하며 자랐어요. 피렌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풍요로움은 제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부모님은 음악을 사랑하셨고 우리 집에서는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흘렀죠. 저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각종 음악대회에 나가 노래를 불렀고 몇 번이나 입상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돋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실어 부르는 것이 저의 강점이었죠. 사람들은 제 노래를 들으면 마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제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제가 케이팝에 빠져들게 된 건 정말 우연 같은 필연이었어요. 케이팝과의 첫 만남은 친구가 보내준 한 영상에서 시작됐죠. 저는 그때까지 주로 이탈리아의 음악이나 유럽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아시아 음악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케이팝은 댄스나 화려한 퍼포먼스 위주라서 음악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친구가 보내준 그 영상은 한국 가수 소양의 공연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영상을 재생했죠. 하지만 첫 소절부터 제 귀에 꽂힌 소양의 목소리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맑고 강렬했죠. 특히 그녀가 고음 부분을 부를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소양의 다른 노래들도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창력과 감정 전달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한국에 이토록 파워풀하고 폭넓은 음역대를 가진 가수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케이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건 소양의 강렬한 목소리 때문이었지만 그 이후로 케이팝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게 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소양처럼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들 외에도 케이팝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특유의 감성과 매력적인 음색으로 부르는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발라드,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그들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이었지만 무대를 보고 나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죠. 특히 댄스 가수들조차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보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기본기가 탄탄해서 노래와 춤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죠. 특히 BTS가 영국의 BBC 방송에서 라이브 공연을 한 영상을 본 후 저는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때 지민의 목소리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BTS의 곡에는 많은 메시지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케이팝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탈리아의 한류 팬 모임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그 모임에서는 케이팝 댄스 커버를 연습하거나 드라마를 같이 시청하고 한식을 만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가고 싶었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K-팝과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K-팝 댄스 커버를 연습한 것이에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연습했는데 처음에는 안무가 너무 어려워서 따라하기 힘들었지만 반복 연습을 통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멤버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죠.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고 서로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모임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함께 시청하기도 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감상을 공유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 시그널을 보며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었어요. 시그널은 한국의 뛰어난 드라마 작가 김은희의 작품으로 타임리프와 범죄수사를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식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달고나 등 다양한 한식을 만들면서 우리는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재료와 조리법에 당황했지만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어요. 특히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한국의 따뜻한 식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류 팬 모임에서의 활동은 제게 단순히 K-팝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꿈을 키워갔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이탈리아에서 K-팝 경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K-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춤과 노래의 실력을 겨루는 행사였어요. 우승하면 한국 여행 티켓을 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꿈이 이루어질 기회였기 때문이죠.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부를 노래로는 아이유의 좋은 날을 선택했어요. 이 노래는 감정이 풍부하고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발라드였어요. 연습을 거듭하면서 제 목소리와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죠. 꽤나 음정이 높은 곡이라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실에서 노래를 부르며 제 자신을 단련했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공연을 지켜보았는데 모두들 실력이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즐기자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시작되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정이 차올랐어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좋은 날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저는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고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어요. 결과 발표 시간,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왔죠. 한국 여행 티켓을 손에 쥐고 저는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어요.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 혼자 먼 아시아로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셔서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단지 K-팝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죠.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여행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한 적이 없잖아요. 부모님은 작은 와인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곳에서는 지역 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럽 와인을 판매하고 있었죠. 피렌체는 와인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도시라서 우리 가게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저도 아직 와인을 마시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게에서 일손을 돕다 보니 와인에 대한 지식도 자연스럽게 늘었고 손님들에게 와인을 추천해 줄 때면 뿌듯함을 느끼곤 했죠. 하지만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라서 가게 문을 닫고
가족 모두가 긴 여행을 떠나는 일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운했던 기억이 많은 게 사실이었죠. 부모님의 표정이 살짝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가지 못했던 것이 항상 아쉬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엘리코 오빠도 그랬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가면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 조력자인 오빠 엘리코가 나섰습니다. 오빠는 피렌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는 언젠가 우리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엘리코 오빠와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오빠는 저보다 4살 많지만 항상 저를 동생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노래 대회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가장 큰 응원군이 되어주었죠. 오빠는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어요. 루치아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가서 좋은 시간 보내요. 엘리코 오빠의 말에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민에 빠지셨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여행을 해주지 못했던 건 사실이야.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대형 건설회사에서 수입 담당자로 일하셨어요. 한국에서 다양한 건설 자재를 수입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셨죠. 아버지는 그 시절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다지 즐거운 기억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의 시설이 낙후되고 시민의식도 높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국 여행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셨죠. 저는 아버지에게는 이번 여행이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아버지가 한국의 변화를 직접 보고 놀라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문화를 체험할지 너무 기대됐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우리는 현대적인 건물과 세련된 디자인에 압도당했죠. 아버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셨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 맞니? 아버지는 공항의 넓고 깨끗한 시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는 김포공항밖에 없어서 공항도 작고 불편했으며 직원들도 불친절했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세계 같다고 하셨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 우리는 길었던 줄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유럽의 공항을 생각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는데 그 앞에는 줄이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기계를 사용해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일련의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전자여권 덕분에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입국 심사는 몇 분 안에 끝났습니다. 수화물도 금방 나왔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면서도 아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옛날에는 기차도 낡고 더러웠는데 이 열차는 정말 깨끗하고 편안하구나. 오빠인 엘리코는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에 흥분했어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빠르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네요. 서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높은 빌딩들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에 또 한 번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너무나 달라진 서울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도 없었고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하구나. 서울은 어딜 가나 너무나 깨끗했는데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 하나 없는 거리라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어머니는 몹시 흥분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예전에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씹던 껌을 뱉어서 바닥에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도 많았고 담배도 아무 데서나 피웠었는데 이제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 이렇게 깨끗한 한국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이미 점심시간은 지나 있었지만 허기가 진 우리는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전통 한국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우리를 반겼어요. 아버지는 메뉴판을 바라보며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했나?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우리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주문했어요.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서빙 로봇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죠. 로봇이 서빙을 하다니. 이건 정말 미래 같아. 이탈리아에도 최근에 몇몇 식당에 서빙 로봇이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아직 대중화된 건 아니라서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부모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며 로봇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이 일상에 들어오다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라고 감탄하셨어요. 오빠는 열심히 로봇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자 우리는 다양한 한국 요리를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잡채 등 각종 한국 음식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비빔밥의 색색의 재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각 재료의 조화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한국 요리는 이탈리아의 한류 팬 모임에서 만들어 본 게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첫 체험이나 다름없었어요.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그 풍미에 감동했어요. 비빔밥에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약간의 매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그 맛은 이탈리아 요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건 뭐지? 오빠가 작은 그릇에 담긴 김치를 들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라는 발효 음식이야. 매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지. 어머니도 불고기를 드시며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다니. 이 소스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나오다니 정말 놀라워. 오빠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디저트로 나온 한국의 전통 떡과 과일을 맛보았습니다. 떡은 쫀득하면서도 달콤했고 이탈리아의 디저트와는 완전히 다른 맛과 식감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던 하늘이 점점 어둑어둑해졌어요. 우리는 근처에 있다는 청계천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어요. 청계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어요.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 아름다운 도심 하천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멋졌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잘 정비된 산책로와 다채로운 조명들이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예쁘다. 저는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시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청계천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변하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예전에 아버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곳은 낡고 위험해 보이는 고가도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 옆으로는 헌책방이나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천은 오염되어서 악취가 났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인데 한국이 대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크게 변화되어 왔는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 함께 산책하는 노부부들, 그리고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청계천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다니 정말 놀라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신기해. 아버지도 이에 동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지. 그때는 밤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니.
오빠는 청계천을 따라 설치된 조명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조명들도 정말 예술적이야. 저기 다리 아래쪽에 설치된 조명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아. 우리는 하천을 따라 더 걸어가며 다양한 조형물과 설치 예술을 감상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다리들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제가 말하자 가족 모두가 기꺼이 동의했어요. 우리는 다리 위에서 또 하천을 배경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며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와요. 제가 말하자 부모님과 오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청계천에서의 산책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복궁을 관광했어요. 우리는 경복궁에 입장하기 전에 한복 대여점에 들려서 한복을 빌려 입었어요. 한국의 전통 복장을 입은 서로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재밌어서 많이 웃었죠.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내부를 천천히 걸으며 궁궐의 각 부분을 구경했어요.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장식이 돋보이는 건물들, 그리고 궁궐 안의 아름다운 정원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여러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제가 마치 시대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배경으로 우리는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경복궁과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옛날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언덕을 오르느라 조금 지친 우리는 전통찻집에 들러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빠는 전통찻집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쉬었다 가자. 이 분위기가 정말 좋아라며 우리를 설득했을 정도예요. 그 후로도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며 기념품도 샀어요.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멋진 곳인 줄 몰랐어. 정말 오길 잘했어. 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 날은 한강변을 산책하며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우리가 먼저 마주한 것은 바로 키오스크였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할지 좀 걱정스러웠는데 키오스크 화면은 직관적이었고 영어로도 안내가 잘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주문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를 받아 자리에 앉았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노트북이나 가방을 그냥 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는데 괜찮은 걸까?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그러게,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노트북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바로 누군가 훔쳐갈걸? 오빠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주시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빈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비로소 우리들은 한국에서 이런 모습이 당연한 듯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야. 우리는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한국의 이런 신뢰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오빠는 이런 환경에서라면 공부나 일을 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라며 감탄했어요. 카페의 분위기는 정말 아늑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카페에 또 오고 싶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할 줄은 몰랐어. 정말 멋진 나라야. 우리는 하루 종일 서울을 탐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의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하며 우리 가족이 더욱 가까워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야. 한국에 온 이후로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예전에 알고 있던 한국과 비교하며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시설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이렇게 높아지다니. 이제는 내가 알던 후진국 한국은 없는 것 같구나. 이제 한국에서의 추억은 우리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치아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2,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만큼 단기간에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전의 한국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한국이 후진국에 못 사는 나라라고 단정 짓는 외국인들도 적지가 않다고 하네요.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